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바로 AI죠. 이 AI가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투자 시장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AI ETF에 투자하면 좋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진우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뵙는데 네. 지난 시간 금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AI에 대한 내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 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AI 전체 예산은 약 1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조선, 원전, 방산 쪽의 수익률이 우수하다 그쵸, 보니까 네. 이들로 투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 ETF도 꾸준히 상장이 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여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이어질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산업입니다. 과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이 그랬듯이 과거 AI는 거의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전환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약간 다소 뒤처지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한 환경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에 대해서는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도 있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네네.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팀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최근 이 트렌드 자체가 단기적인 유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긴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AI다. 네. 라고 저희가 또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즘 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젠슨왕의 발언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AI 산업은 좀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네네.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없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투자를 위해서 좀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 피지컬 AI 정도 나눠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AI 반도체 대표 기업은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직접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넘어서 피지컬 AI 분야에도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요. AI 관련 기업,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단순하게 하나의 분야에만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업의 경우에는 주력하고 있는 산업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쪽을 들 수 있는데요.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한 회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회사에서 GPU 등을 구입해서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수만 개의 GPU를 이상 없이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온도로 냉각을 하려면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최근에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도 데이터 센터 가까이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대표 기업으로는 지버노바, 이튼, 콘스트레이션 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즉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에 관련한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테슬라, 닝보 투포그룹, 유비테크 로보틱스 등이 대표 기업입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피지컬 AI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되겠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AI 하면 미중 갈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반도체 중국 수출을 미국이 금지하는 등 AI 분야에서도 미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 양국의 경쟁력으로 따졌을 때 현재 상황 좀 어떨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 경쟁을 AI 콜드워, 네. 즉 AI 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경쟁력의 현실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AI 모델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요. 초거대 언어 모델, 즉 LLM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경우에는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같이 GPU 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기업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학습과 추론의 필수 장비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 미국은 중국의 고성능 GPU의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같은 기업의 세계적 사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경우가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경쟁력이 원체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중국의 강점은 바로 정부 주도의 AI 산업이 지원이 매우 폭넓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 인재를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육성하고 있고요. 이들 관련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허와 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막강한 제조업 기반으로 로보틱스 분야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산업,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로봇 굴기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최근 상하이는 로봇 훈련을 위한 훈련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100대 정도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같은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데이터들은 수집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서 어떤 휴머노이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AI 산업을 더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주 항공 산업이 그랬듯이 미국과 구소련의 경쟁으로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뤘지 않습니까? AI 산업도 이 두 나라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직은 미국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로봇을 필두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산업 발전 단계를 정리한다면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AI 산업의 발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초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홍이 연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챗 GPT가 굉장히 빠르게 일상을 파고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챗 GPT가 일의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번역부터 자료 요약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번의 검색을 통해서 찾아야 됐던 자료들도 챗 GPT를 활용하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의 경우에도 AI를 통해 만든 경우가 많아졌고요. 실제 찍은 영상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너러티브 AI, 즉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생활에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젠틱 AI인데요. 에이젠틱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형 AI와 같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계획을 할 때 단순히 여행 일정을 짜주는 것이 현재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한다면은 실제 숙소와 이동 수단 이것까지 예약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에이젠틱 AI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대화형이 아니라 실제 비서이자 실행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AI 발전 최종 단계 저렇게 사진으로 통해서 보니까 피지컬 AI가 있는데 피지컬 AI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건지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 그 올해 젠슨왕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기존의 AI를 넘어서 센서, IoT,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기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AI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다면요,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에서 직접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AI로 진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센서와 모터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AI 알고리즘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센서가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고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AI의 가장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피지컬 AI를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적재 운반을 하거나 위험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산업 로봇, 그리고 접객, 청소, 서빙, 보안까지 하는 상업 로봇까지 가사 노동과 실버 케어를 해주는 가정용 로봇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서 인류의 삶을 상당 부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투자를 또 미리미리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지컬 AI에 투자하는 ETF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해외와 국내 모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일단 해외 상장된 ETF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한 세 종류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X의 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티커론 보츠라는 ETF가 있고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로보틱스 AI 기업, 엔비디아 등이 투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넥의 로보틱스라는 아이봇이라는 ETF가 있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문 세부 테마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보 글로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및 응용 기업을 폭넓게 투자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네. 각 ETF의 운용 사이즈를 보시면요. 보츠 같은 경우는 약 3.9조 원, 아이봇 같은 경우는 278조 원, 그다음에 IHNQ 같은 경우는 약 3,4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보츠가 상당히 큰 그렇네요. 편입니다. 예. 그래서 ETF들의 주요 편입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보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12% 정도 담고 있고요. ABB를 8.9%, 환학을 7% 정도 담고 있습니다. ABB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을 본사로 둔 글로벌 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약 세계 4대 산업 로봇 회사 중에 하나라고 불리고 있고요. 환학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산업용 로봇과 공정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ABB와 함께 세계 4대 산업 로봇 회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총목은 약 44종목 정도가 돼서 상위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봇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5% 정도, 그다음에 ABB가 5%, 오토데스크가 5%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설계 프로그램인 오토캐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는 AI 기반 설계 자동화와 클라우드 협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HNQ 같은 경우에는 약 67종목을 담고 있는데요. 아스테리아 랩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시대에서 혈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연결 솔루션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에서 폭증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결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바렐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팹릭스 기업으로서 주로 영상 프로세싱과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암바렐라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AI를 가장 특수하게 하고 있어서 반도체, 드론 보안 카메라 시장을 타겟으로 성장하는 팹릭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츠와 아이봇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자동화 기업에 집중된 반면에 THNQ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및 응용 관련 기업을 폭넓게 편입하고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피지컬 AI ETF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봇과 보츠, THNQ 세 가지 종목에 어떤 종목들이 또 편입이 되어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상장 피지컬 AI ETF는 어떤 종류가 또 있고 네, 어떤 국내에 상장된 피지컬 AI 네. 같은 경우 6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미국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한 ETF, 그다음에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한 ETF, 그다음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한 ETF, 네. 그다음에 글로벌 피지컬 AI 밸류 체인에 투자한 ETF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한 ETF는 라이즈와 코덱스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고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한 ETF는 코덱스와 타이거의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가 있고요. 글로벌 피지컬 AI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한 ETF는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주요 편입 종목을 보시면요. 라이즈 미국 글로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테라다인,
그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즈나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투자된 대상들이 뭐 흔히 많이 들어보신 기업들일 텐데요. 네.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나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에는 닝보 투프 그룹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는 읽기도 참 힘드네요. 네, 읽기도 힘듭니다. 예, 닝보 투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천 이노벤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비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휴머노이드 로봇 및 서비스 로봇 전문 제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 산화 인텔리전스 컨트롤스라는 기업은 중국의 냉동 공조 및 신에너지 같은 경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테슬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를 편입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알파벳,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입 종목이 패시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상장 피지컬 AI ETF 수익률도 궁금하거든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탑 10을 꼽아보자면 어떻게 좀 나열되어 있을까요? 수익률 지금 월간 수익률 탑 10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중에서 중국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중국 쪽 ETF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수익률 좋았던 것이 한 달 동안 수익률 좋았던 것이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가 약 9%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2위로는 키움의 의료 AI, 이것도 의료 쪽 AI 투자하는 ETF겠죠. ETF가 9.2%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3위 같은 경우에도 타임폴류의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가 9%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원큐의 미국 메디컬 AI 액티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6.7%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5위 같은 경우에도 차이나 AI 빅테크 탑2 액티브라고 해서 차이나 AI 빅테크 기업 탑2와 나머지 종목들을 투자하는 기업들은 4%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나머지는 미국 AI 빅테크라든지 뭐 아시아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등이 4%에서 2%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피지컬 AI보다는 아직까지는 여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위주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이나는 빅테크 기업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봐도 국내 상장된 피지컬 AI ETF는 주로 휴머노이드 산업에 조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ETF는 피지컬 AI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피지컬 AI 밸류 체인이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피지컬 AI 밸류 체인이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를 직접 활용해서 움직이는 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킨 인프라를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I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움직이는 생태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AI 반도체나 줌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고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메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템퍼스 AI라든지 팔란티어 등이 대표 기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피지컬 AI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사실 투자라는 게 미리미리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지컬 AI 관련 ETF도 꼭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산업에서 투자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의사항이라기보다 투자할 때 좀 이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좀 있는데요. 예. 그 아마존의 그래프를 보시면 초창기에는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그 AI 산업도 단기간에 끝날 산업이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가 산업에 도입된 속도를 보면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현실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메가 트렌드의 투자는 단기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장기 투자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개화기 산업의 특성상 어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종목의 분산 투자 효과를 누려보는 것도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AI 단기간에 끝날 트렌드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클 수 있는 단일 종목 투자보다는 더 단단하게 상승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유효하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